현지 시간 8일 오후 5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은 물론 참모진조차 몰랐던 깜짝 방문이었는데요. 그는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 정의용 실장과 만났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 위원장의 히든카드가 공개되는 순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 예고는 사실이었습니다. And he expressed his eagerness to meet President Trump as soon as possible. President Trump appreciated the briefing and said he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denuclearization. 설마 했는데 정말 실현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아니 한반도 역사상 현직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I told President Trump that in our mee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that North Korea will refrain from any further nuclear or missile tests. 김 위원장은 전제 조건 없는 핵실험 중단도 언급했습니다. 군사적 위협 해소, 체제 안전 보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만 멈추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발표 직후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언급했다면서 북미 관계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미 삼각 외교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입니다. 5월의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유리그릇 다루듯 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극한으로 대립하던 북미인 만큼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했고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2. Phase 2 may be a very rough thing. It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죠. 비록 불발되긴 했지만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받고 김영철을 통해 6가지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닷새간 이어진 서울, 평양, 워싱턴 삼각 외교를 통해 역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킨 겁니다. 5월 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50여일입니다. 회담 일정과 장소,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접촉도 곧바로 시작될 전망인데요. 북한에선 최근 외무성 부장으로 승진한 최선희 전 북아메리카 국장이 나설 게 유력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최고의 무기로 불리는 김여정 카드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김여정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펴며 사전 접촉을 주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선 틸러슨 국무장관이 우선적으로 거론됩니다. 대표적인 굿캅, 온건파 인사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죠. 틸러슨 장관이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We keep our channels open. So I'm listening for you to tell me you're ready to talk.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일단 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회담 장소도 초청 형식을 띈 평양이 가장 유력합니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평화 공세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수도 있는데요. 불량 국가 이미지를 벗는데 이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어 미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냉전의 상징 판문점은 어떨까요? 북미 양쪽의 부담이 적은 데다 서 있기만 해도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겠죠.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만큼 5월 북미 정상회담은 북측 통일각에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해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상상은 이루어진다. 요새 상상만 하면 전부다.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자꾸 나와서일까요? 저 역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자꾸만 그려지는데요. 영화보다 더 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 연출될지 지켜보겠습니다.